어느 비 오는 날의 기억,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리던 늦은 여름날이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집은 시골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집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한참을 가야 했고, 마지막에는 산길을 가로질러야 했다. 산길로 접어든 순간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득달같이 날아든 차가운 바람에 움츠러든 내 어깨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길은 고요했고 빗소리만이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정적에 감싸인 숲속에선 내 발자국 소리와비가 잎사귀를 때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런데 갑자기 찰박거리는 걸음소리가 내 뒤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순간 나 자신이 겁에 질려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소리도 다시 함께 시작되었다. 빗소리에 묻혀 가늘게 들려오는 걸음소리는 분명히 내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애써 무시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뒤에서 느껴지는 걸음소리마저 어느새 들리지 않게 되었다. 나는 한숨을 돌리며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창밖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고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다. 하지만 깊은 밤중에 어떤 소리에 잠이 깼다. 창틀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찰칵 찰칵. 심장이 쫄깃해졌고 머릿속은 불안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밤사이 있었던 일이 모두 꿈이라 생각하며 학교로 향했다. 하지만 집을 나서기 전 창문 아래에 찍힌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했다. 진흙으로 얼룩진 그 발자국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손바닥처럼 널쩍했지만 끝이 뾰족하며 갈래로 갈라진 모양이었다. 나는 급하게 엄마에게 그 자국을 보여드렸지만 엄마는 동네 개가 지나간 것일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 그로부터 며칠 뒤 친구들과 함께 마을 앞 숲속에 놀러가게 되었다. 깊은 숲속에서 우연히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고 친구들과 나는 모험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폐가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바닥과 벽, 찢어진 커튼. 그런데 그곳에서 우린 벽에 써진 무언가를 발견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글씨는 낡은 벽지에 얼룩진 잉크로 쓰여 있었다. 알 수 없는 공포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우리들은 급히 폐가를 빠져나와 도망치다시피 돌아왔다. 그 사건 이후로도 창밖에 시선과 이상한 발자국은 계속되었고 나는 제정신이 아닐 지경이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마을 어르신들에게 그 발자국과 사건을 말씀드렸다. 어르신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마을의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셨다. 과거 이 마을에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던 정령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정령의 존재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정령은 분노했고 그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날 이후로 그 숲에 다시 가지 않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문과 창문을 단단히 잠그곤 했다. 비가 올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지만 그 사건 이후 더 이상의 이상한 현상은 없었다. 하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엔 그날의 두려움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종종 밤이 깊어지면 나는 아직도 그 창밖에서 들려오던 걸음소리와 그 뒤 흔들리던 나뭇가지 소리를 떠올린다. 마치 그날의 존재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그 기이한 사건은 나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낡은 한옥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 집은 한때 번성했던 큰 가문의 집이었지만 가세가 기울고 주인 없이 몇 년 동안 방치되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아무도 해가 진 후에는 그 근처에 가지 않았다. 이 집의 이야기는 한 젊은 대학생 지훈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공포 이야기를 좋아해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해보기로 했다. 주말이 다가오자 지훈을 포함한 5명의 친구들은 카메라와 손전등 그리고 먹을 것을 챙겨 한옥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7시쯤. 집은 바깥에서 봐도 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고즈넉한 마을의 한쪽에 위치한 그 집은 해질녘 붉은 빛 아래 음산하게 서 있었다. 친구들은 무서움을 이겨내고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유리창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나무 바닥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벽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알 수 없는 낙서들이 그려져 있었다. 지우는 카메라를 켜고 친구들에게 말했다. 우리 각자 흩어져서 이상한 걸 찾자. 30분 후에 다시 여기서 모이자.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진 친구들은 긴장된 마음을 숨긴 채 집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집의 깊숙한 곳 붉게 녹슬어 있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 문은 이상하게도 마치 누군가 그곳을 짰고 드나드는 것처럼 흐릿하게 달아 있었다. 잠시 망설인 뒤 지우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방 안은 다른 곳보다 훨씬 춥고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지우는 작은 손전등을 휘저으며 방을 둘러보았다. 낡은 침대, 먼지를 뒤집어 쓴 책상, 그리고 그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이 집의 가족으로 보이는 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유독 가운데에 선 소년만은 웃고 있지 않았다. 신복한 표정으로 지훈을 응시하는 듯했다. 그
그 순간 뒤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에 지우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손전등이 흔들리면서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을 비추었다. 그 거울엔 지훈의 모습 외에도 뭔가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놀라 손전등 불을 다시 비춰봤지만 이내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한번 불길한 느낌을 지우려 했으며 지훈은 30분간의 탐험을 마치고 약속한 장소로 되돌아가려 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며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지훈은 깜짝 놀라 다시 문을 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귓가에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기에 같이 있어. 급히 방을 빠져나오려 애쓰던 지훈의 눈에 다시 그 손전등이 반짝이며 사진이 보였다. 사진 속 소년이 더욱 뚜렷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경악한 지훈은 방 안의 창문으로 몸을 내던져 겨우 밖으로 빠져나왔다. 다른 친구들도 그 시간에 맞춰 모였지만 지훈의 얼굴은 극도의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친구들은 그를 달래며 함께 그 집을 떠났다. 학교로 돌아온 이후 지훈은 그날의 일을 친구들에게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거울 속 그림자와 사진 속 소년이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지훈은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고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친구들은 그와 함께 그날의 경험을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 속에 존속하고 있었다. 몇 년 후 그 집은 결국 철거되었지만 그날 방에서 본 사진 속 소녀는 오랫동안 지훈의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치 그 집이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듯이. 세 번째 이야기 항구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있으며 그중 하나를 오래된 인터넷 게시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녁 늦게 혼자 집에 있던 한 소녀의 경험담으로 시작됩니다. 소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출장 중이셨고 그녀는 며칠 동안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녁을 대충 때우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중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라기엔 너무 규칙적이었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녀의 방 창문 바로 근처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소녀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슬쩍 밖을 내다보니 아무것도 없는 빈 정원만이 보였습니다. 소녀는 안심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아 TV를 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무언가가 이상하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방의 모든 불을 켜기로 했습니다. 밝은 조명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길 바라며. 하지만 그럴수록 창문 밖 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아예 창문을 긁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한 그녀는 결국 부모님께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곳의 와이파이가 불안정해서인지 전화는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진정시켜주려 했지만 동시에 경찰에 연락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혼자 오버하는 것 같아서 망설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사람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제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소녀는 즉시 방문을 잠그고 옷장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작은 방에 울려 퍼지는 심장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더 이상 밖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옷장에서 나와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고 경비 아저씨는 아무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소녀는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친 채로 밤을 보냈고 항상 누군가 바라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느낌을 완전히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몇 주 후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오셨을 때 소녀는 그동안의 경험을 털어놓았고 끝내 집 근처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그녀의 집 창문 앞에서 서성거리던 낯선 남자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 밖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고 심지어 무언가를 창문에 긁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후로 소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친 채로 잠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남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공포로 남았습니다.